안녕하세요. 건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영화는 1997년 만들어진 이란 영화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영화의 줄거리, 스포, 그리고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영화의 시작은 신발 수선하시는 분이 어린 여자아이의 분홍 색깔 구두를 수선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되게 한눈에 봐도 구두가 굉장히 낡아 보이는데 그 밑창이 떨어졌나 봐요. 밑창을 이렇게 덧대면서 꼬매고 있습니다. 삼시토환이다 하고 그 앞에 앉아있던 남자 주인공 알리가 돈을 건네고 구두를 받아서 어디론가 갑니다. 바로 장을 보려고 한 건데요. 아마 엄마 심부름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 좀 이거 수선해 와라, 뭐 좀 사와라. 채소 가게에 가서 이렇게 손이 거추장스럽고 이러니까 그 구두가 담긴 봉다리를 밖에 막 상자 이런 데가 막 쌓여있거든요. 근데 그 틈새에다 놓고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감자 좀 가져갈게요 얘기를 하고 막 담아요. 근데 그때 마침 밖에 어떤 아저씨가 여기 쓰레기 있는 것 좀 뭐 가져갈게요 하면서 수레에다가 막 쓰레기로 보이는 상자나 이런 것들을 싣는데 그 틈새에 껴놨던 동생의 구두가 담긴 봉다리까지 수레에 실어요. 알리는 감자를 다 담고 나와서 짐을 찾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생의 구두가 담긴 봉다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껴놨는데 근데 거기가 막 박스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래서 그 안에 빠졌나 해서 막 손을 막 넣어보는데 그때 막 그 위에 있던 채소 바구니가 와장창창창 떨어지면서 주인 아저씨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뭐하니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아저씨가 막 빨리 가! 막 이래가지고 결국엔 감자만 든 손으로 구두를 찾지 못한 그 손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집이 제가 이란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린의 집이 되게 가난한 집으로 나오거든요. 집 문을 열면 그 마당 같은 데에 가운데에 이렇게 연못?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뻐요. 약간 무슨 그리스 신화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연못이야. 그 물 색깔도 에메랄드 빛에 막 그런 연못이 달린 연못이 있는 근데 되게 조그만 분수대라고 해야겠다. 미니 분수대 그런 느낌의 집인데 그 안에 이제 뭐 방 한 칸 정도를 이렇게 빌려서 살겠죠. 근데 마침 집주인이 엄마한테 집세 안 낸 게 벌써 몇 달째라고 이번 달도 언제 낼 거냐라고 막 그래요. 그 모습을 이제 알리가 보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문 너머에 동생이 알리를 보고 활짝 웃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구두를 오빠가 찾아왔으니까 그거 신을 생각에 좀 기뻤나 봐요. 그래서 오빠 구두는? 바로 물어봐요. 근데 알리가 응? 응? 이렇게 하다가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할게 하면서 너 이렇게 구두를 이렇게 했는데 없어졌다,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그럼 내일 학교 갈 때 신발 뭐 신고 가냐고. 그러니까 신발이 하나인 거예요. 신발이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의 눈물 버튼은 터지기 시작해요. 신발이 하나야. 아마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여요, 동생이. 그래서 막 동생이 이렇게 눈물을 막 밖에 엄마 있고 이러니까 막 엉엉 울진 못하고 눈물을 또르르르 흘리면서 그럼 내일 학교에 나 뭐 신고 가냐 하니까 오빠가 잠깐만 해서 다시 그 채소 가게에 가서 밖에서 막 뒤지는데 그 아저씨한테 걸려요. 너 또 왜 왔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둘이 숙제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일기를 쓰는 건지 숙제를 하는 건지 둘이 나란히 앉아서 둘이 이렇게 어린데 뭔가 엄마 아빠한테 섣불리 얘기하기에는 그러나 봐. 왜냐면은 얘기하면 오빠가 혼나고 막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그때까지도 신발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도 있겠죠. 그래서 동생이 글씨를 써. 내일 학교에 뭐 신고 가? 그러니까 오빠가 나 오후반이니까 어차피 너는 학교를 오전에 가니까 내 운동화 신고 가자. 그러니까 바톤 터치를 하자, 신발을. 동생이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라고 써요. 그러니까 오빠가 막 잠이나 자 이러다가 동생이 막 진짜 아빠한테 이럴 것 같으니까 아꼈던 새 연필을 주면서 이거 가지라고 신발을 바톤 터치 하기로 합니다. 다음날부터.
동생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아무래도 뭐 학교가 11시에 끝나면 오후 반은 11시부터 요렇게 되겠죠. 동생이 그래서 엄청 달려요. 정말 학교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리는데도 달려가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굴뚝 같은 그런 데 아래서 알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달려온 거야 해서 급하게 신발을 바꿔 신고 알리는 또 불이 나게 달려서 학교에 갑니다. 그래도 살짝 늦죠. 그래서 그날 집에서 지각했다고 동생한테 지각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빨리 와라. 빨리 올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집안 씬을 보면은 그 여동생이 자라거든요. 자라인데 항상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또 막내 동생이 애기인데 애기를 돌보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그 당시 일환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디테일이 뭔가 보여서 뭔가 마음이 더 짠해요.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막 설거지 하고 있고 동생 돌보고 있고 아무튼 막 다음엔 좀 빨리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라가 운동화가 너무 더럽고 냄새나서 창피하다 라고 하니까 알리는 웃으면서 그럼 빨면 되지 라고 맞받아쳐요. 되게 긍정적인 오빠죠. 다음날 자라가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얘가 시간이 부족한갑다 해서 시간 충분하니까 열심히 풀어 최선을 다해 했는데 오빠가 좀 일찍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다 9인가 7인가 다 그렇게 정답을 쓰고 선생님한테 재빠르게 내고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도로 가운데 수로가 있어요. 이 배경이 제 생각에는 구시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막 그 만들어진 수로인데 지금도 수로가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은데 수로에 신발이 빠진 거예요. 오빠 신발이니까 살짝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잡겠다고 막 신발이 운동화가 막 물길 따라서 막 가는데 막 얘가 손을 뻗어. 근데 막 계속 놓쳐, 계속 놓쳐. 그러다가 저 끝에 나뭇가지랑 이런 거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거기에 운동화가 걸려요. 근데 그걸 보고 약간 되게 좁은 데야. 얘가 이렇게 손이 닿을 수가 없어. 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꼬마애가 자라가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면 되게 눈이 크고 예뻐요. 그래서 눈물이 한 방울만 흘러도 너무너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자라가 운동화가 있는 곳을 이제 보고 막 울고 있으니까 길가에서 어떤 아저씨가 너 왜 그래? 너 왜 울고 있니? 아가야? 해서 신발이 도랑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꺼내줄게.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해서 꺼내는데 신발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게 풀리면서 또 밑으로 가요. 근데 그때 마침 밑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삽 같은 걸로 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거기 삽으로 그거 좀 집어주세요 해서 다행히 운동화를 구출합니다. 근데 자라가 빨리 가려다가 운동화가 빠져가지고 어쨌든 또 늦었잖아요. 알리는 이 상황을 알 리가 없으니까 너 왜 또 늦었냐 라고 좀 이렇게 약간 뿌리 났어. 잔뜩 뿌리 났어. 그러니까 자라는 그 운동화를 벗어서 던지면서 다시는 안 신을 거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 구두 빨리 찾아내라. 안 그러면은 다 잃을 거다. 라면서 또 큰 눈에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리도 자라 못지않게 눈이 굉장히 크고 이쁘거든요. 눈이 되게 뭔가 슬퍼 보여. 너 근데 새 구두 사려면 아빠 엄마 또 빚 내야 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엄마 아빠의 우리 집안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마음이 아프죠. 알리는 오늘도 지각을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또 걸려서 왜 늦었냐 했는데 뭐 집이 너무 멀다 약간 이렇게 둘러대고요. 근데 알리가 공부를 잘하나 봐. 어떤 시험을 봤는데 만점자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알리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물을 주겠다. 알리가 되게 똑똑한가 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스피노프로 만약에 나온다면 알리는 성공했을 것 같아요. 성공했기를. 선생님이 준 선물을 들고 신나게 집으로 막 뛰어가요. 근데 저 멀리 동생 자라가 보이는 거야. 자라 불렀는데 자라는 지금 많이 화가 났잖아요. 오빠한테. 그래서 들은 채도 안 해.
들은 채도 안 하고 막 집으로 가는데 알리가 가서 잡아. 너 왜 그래 아직도 화났어? 왜 대답 안 해? 그러니까 막 아무 말도 안 해. 자라가 고개를 피해 시선을. 그러다가 선물로 받은 되게 멋들어진 펜? 샤프? 그거를 잘 앞으로 내밀면서 이거 멋있지? 너 가져? 라고 합니다. 되게 뭐랄까 마음이 따뜻한 오빠예요. 좋은 남매 사이예요. 그 전까지도 표정이 막 완전 죽상이 울상이었는데 너 가져하는 순간 갑자기 웃으면서 정말 주는 거야? 나 아빠한테 안 일렀어. 이렇게 신나합니다.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이에요. 자라가 이제 자라 또래 친구들이 쫙 운동장에 서서 일렬로 서서 이렇게 있는데 좀 지루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발을 이렇게 보는데 다른 친구들 신발이 눈에 들어와요. 대부분 친구들의 신발은 깨끗하고 예쁘고 이러니까 자기의 그 낡아 빠진 그리고 더러운 큰 오빠의 운동화를 보면서 좀 이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저 멀리 어떤 꼬마애가 자기가 잊어버린 구두를 그 분홍색 구두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가 끝남과 동시에 자기 구두를 신고 있는 꼬마아이를 미행을 해요. 그 아이를 따라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어가면서 따라가는데 어떤 대문을 열고 그 꼬마애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꼬마애의 집을 딱 찾습니다. 자라는 바로 오빠 알리를 데리고 이제 당당하게 내 구두 달라고 해야지 해서 둘이 이렇게 당당한 눈빛으로 그 꼬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꼬마의 집 앞에 가려고 하는 순간 집 대문이 열리고 꼬마애가 따다닥 뛰어나와요. 그리고 그냥 대문 바로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자라랑 알리는 깜짝 놀라서 후다닥 대문이 보이는 벽으로 가서 이렇게 숨어서 그 꼬마애를 이렇게 봅니다. 어떤 아저씨가 그 대문 밖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짚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아이 이름을 뭐 예나라고 할게요. 예나야 어딨니?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순간 자라랑 알리는 둘 다 할 말을 잃어서 서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무언의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그 구두는 그냥 꼬마 아이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둘이 약간 합의하는 그런 눈빛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무튼 주말이 돼서 아빠가 공장 일을 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알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그 동네 부잣집으로 가요. 초인종을 누르고 아빠가 제가 여기서 일을 좀 그러니까 뭔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막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떠듬떠듬. 알리가 옆에서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정원 일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지금 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아버지가 막 알리를 칭찬을 해요. 너 정말 말 너무 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되게 더운 날이었어요. 알리는 너무 더워서 어떤 집 앞에 수도꼭지? 이런 데서 이렇게 물을 틀어서 마시고 있었어요. 그 대문 인터폰으로 어떤 꼬마애가 거기 집 앞에 있는 사람 너 이름이 뭐야? 이러면서 알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알리가 이때다 싶어서 꼬마애한테 내 이름은 알리라고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혹시 너희 집에 어른 계시니? 우리 아빠가 정원을 진짜 잘 돌보시거든. 혹시 어른 계시면 우리 아빠 일할 수 있냐고 물어봐 줄 수 있니? 라고 하는데 꼬마애가 지금 우리 아빠는 안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리가 그래 그러면 다음에 올게 라고 하고 아빠랑 알리는 그냥 아무 성과 없이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진짜 멀리서 봐도 되게 부잣집 꼬마애처럼 생긴 약간 포동포동한 애와 그리고 그 옆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크 비싼 잠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와서 알리를 부르는 거예요. 꼬마애가 알리 알리 이렇게 해요. 그럼 알리는 뒤를 돌아보고 그 꼬마애랑 할아버지가 뭐라고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아버지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농약도 주고 막 비료도 주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돈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받은 거예요. 아빠랑 알리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돈 너무 많이 모았다. 공장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쉬는 날에 나와서 일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버네. 너무 기분 좋네. 돈이 모이면 필요한 걸 사자 라고 말하니까 알리가 자라한테 구두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너도 필요한 거 사고 자라도 필요한 거 사주고 그래야겠다 라면서 집에 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자보 같은 포스터 이런 데다가 손글씨로 1등 상품 뭐, 2등 상품 뭐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3등 상품이 운동화인 거예요. 운동화. 그거를 보고 알리는 번뜩해서 바로 체육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은 이미 신청이 다 끝났다고 더 빨리 왔어야지 내년에 신청을 해라 하는데 그 알리가 눈이 되게 크고 뭔가 이렇게 되게 슬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눈물이 이렇게 고여도 굉장히 뭔가 부탁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눈망울을 가진 아이예요. 눈망울이 이렇게 막 또롱또롱또롱 하면서 선생님 저 꼭 참가해야 돼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 해줬어요. 그리고 바로 운동장으로 데려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고 학교 대표로 갈 수 있는지. 알리가 지금까지 동생한테 운동화 바톤 터치를 하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뛰어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인 거예요. 운동장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선생님은 그 기록을 보고 엄청 만족을 하면서 알리가 어린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알리는 집에 가서 자라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나 마라톤 대회 참가하게 됐어. 그리고 3등 상품이 운동화야. 그러니까 자라가 근데 그거 남자 운동화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알리는 여자 걸로 바꿔줄게. 그리고 나서 이 오빠를 믿어봐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어린이 마라톤 대회 날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정말 많이 모였어요. 이란에 있는 이란 그 시내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다 모인 것 같은데 준비 땅 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리는 3등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3등을 해야 돼요. 운동화를 타기 위해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스퍼트를 내요. 열심히 달려요. 어쨌든 선두에 서야 되니까. 알리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승부욕이 있는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달립니다. 달리는 중에 예전에 했던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막 동생이랑 운동화를 바톤 터치하면서 왜 늦었어? 뭐 계속 뛰어왔단 말이야. 뭐 신발에서 냄새나 동생이 했던 말 막 신발 너무 더러워 창피해 이런 말이 막 머릿속을 맴돌아요. 뛰는 알리한테. 알리는 막 열심히 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면서 한 명 보내고 또 한 명 보내. 그럼 이제 3등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 거의 결승 지점에 왔는데 이제 체육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이 알리를 보고 자 알리 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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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알리가 승부욕이 또 있고 그러니까 막 그때 정신이 없어. 막 아이들이 막 몰려와.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내서 열심히 달리는데 1등으로 들어옵니다. 교장 선생님이랑 체육 선생님은 난리가 났어요. 알리 네가 1등이야. 너무 잘했어. 난리가 났고 막 무등을 태워요. 막 우리 학교에서 1등이 나왔다니. 근데 알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고 지금 자기가 1등을 했지만 너무 속상해. 그 경품대에 있는 운동화, 또 그 운동화가 나이키 조던이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운동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무등에서 내려와서 메달도 받고 트로피도 받고 신문 기자로 보이는 분이 이제 사진을 찍을게요. 다들 웃으세요. 여기 좀 보세요라고 하는데 알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뻐하지 않아요. 고개를 들어요. 이쪽 학생 여기 좀 봐 하는 순간 고개를 든 알리의 그 큰 눈망울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은 아빠가 돈을 열심히 모으셨나 봐요. 가족들을 위해서 장을 본 그런 뭐 음식들을 자전거 뒤에 이렇게 실었는데 그 밑에 박스에 아주 예쁜 핑크 색깔 구두랑
그 다음에 흰 색깔 깨끗한 운동화가 담겨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알리는 자라의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이렇게 땅만 이렇게 보고. 근데 자라한테 얘기를 하죠. 미안해, 나 1등을 했어. 그래서 운동화를 타지 못했어. 자라는 잔뜩 실망한 눈으로 알리를 바라보고 이제 뭐라고 하려는데 방에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방으로 달려갑니다. 알리는 바닥에 앉아서 동생과 나눠 신었던 운동화를 벗어서 던져요. 그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 대회까지 참가를 했으니 완전 밑창도 다 나가고 낡아 빠져버린 운동화를 벗고 물집이 잔뜩 생긴 상처 투성이인 그 발을 마당 한가운데 있는 그 연못에 푹 담급니다. 연못 안에 있던 굼붕어들이 알리의 발에 쪼쪼쪼쪼 몰려와서 알리의 발을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슬픈 장면은 없어요. 막 울어! 막 이런 장면 막 이거 너무 슬프다 진짜 안 울 수가 없다 이런 장면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물론 알리랑 자라가 그 큰 눈방울에서 눈물이 막 똑똑똑 떨어지고 이럴 때는 너무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영화 자체의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예쁘고 밝고 그리고 스토리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잖아요. 아빠가 돈을 열심히 모으셔서 아이들의 운동화를 구두를 사주셨잖아요. 근데 눈물이 정말 많이 나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순수해서 그런가? 그 제목도 천국의 아이들이잖아요. 정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엄마 아빠도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런 걸 아니까 그 조그만 아기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알리도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라도 그 꼬마애가 진짜 그 나이면은 막 떼쓰고 막 그런 나이인데 항상 집안일하고 있고 오빠가 잊어버렸는데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말도 안 하고 바꿔 신고 다니고 아이도 동생도 돌보고 있고 항상 보면은 영화 모든 씬들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너무 예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항상 뛰어다니고 순수하고 아름답지만 슬픈 영화다. 이 영화를 보고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란이 이런 되게 아름답고 좋은 영화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의 마음,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 많이 타락하잖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순수함은 없죠. 이젠 없어요. 근데 이제 나도 어릴 때 그런 순수함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영화였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쿠팡 플레이에서 파라마운트 그 가입을 하면은 볼 수 있더라고요. 3,900원이고 그거 가입하면은 이제 파라마운트사에 있는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아이들 영화 평점은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